그러니까 국힘 안에서도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과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진짜 야당 대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똘마니들은 뭐 진솔하고 소탈했다는 등 이러면서 오히려 쉴드를 치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네들끼리 국힘의원들 스스로의 시청소감을 한번 몇몇 그 얘기들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자화자찬하는지.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계가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진솔하고 소탈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하나도 없던데 그런 거?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솔했다는 얘기는 자기 지은 죄를 다 자백했다는 얘기고요. 소탈했다는 얘기는 말하는 싸가지가 동네 건달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들은 이걸로 포장을 하려고 하지만 그걸 봤던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은 그 김영민 의원 얘기가 딱 그거예요. 술 취한 대학교 선배하고 얘기 나누는 것 같았다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 이 자체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담화를 듣는 느낌이었다는 거지. 나는 거기서 이제 제일 황당했던 게, 자기가 국무위원들이랑 뭐 이런 사람이랑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했대. 새벽 2시까지 술 먹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시간까지 맹물 잠을 마시면서 안 자고 자기가 일을 했대잖아.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얘기를 하고 일을 했대잖아.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이나 주변 사람들 다 한다는 거야. 밤새 술을 처먹어서 술시중을 들으라겠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일한다는 명목으로.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솔하게. 물론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뭔가 긴급한 걸 처리하려고 하면 새벽 2시에도 비상회의 할 수 있겠죠. NSC는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면서 새벽 2시에 이 장관들이랑 차관들을 모아놓고 2시까지 회의를 했는데 왜 그 다음날 그 회의한 결과에 대한 뭐 긴급 성명이라든지 조치가 하나도 안 일어나냐고. 그냥 새벽 2시까지 모여갖고 얘기한 거는 새벽 2시까지 걔네들 데리고 술 먹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진짜 지가 대놓고 자백을 한 거지. 난 매일 밤 술 먹어요. 당처관들 불러놓고 술을 먹으니까 새끼들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술이 쩔어가지고 골골해갖고 제대로 출근도 못하고 국정도 못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지. 차라리 그러려면 혼수를 처잡수라고. 딴 사람은 정상적으로 근무라도 하게. 이런 수준의 대통령을 놓고 우리가 진짜로 지난 2년 반을 나라를 맡겨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됩니다. 아니 왜 저쪽은 나라 걱정이고 뭐 이게 뭐 걱정은 1도 없는데 왜 뭐 그 모든 걔네들이 저지른 사건과 쌈똥에 대한 걱정과 뒤처리는 왜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씨 남의 집을 사러 온 것도 아니고 새 들어 사는 놈이 멀쩡하게 있는 집 것도 아닌 가재 도구를 비롯해서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다 팔아먹고 심지어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루에다 똥을 싸고 있어요. 온 집안에 벽에다 똥 칠해놓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가 치울 생각을 안 해요. 집똥 냄새는 향기로운가? 그리고 집똥 냄새는 안 더러운가 보지? 중요한 건 그 똥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치매 현상 아니에요? 똥인지 모르네. 그러니까 이 검사 새끼는 술을 많이 처먹기만 하면 똥을 싸서 벽에다 쳐바르는 게 이 술주정 아니야. 국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온 나라에 똥을 쳐바르고 있네. 온 나라 온 정부의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똥인 줄 모르네. 지들은.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인데 죄송해요.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도 김병주 의원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대통령 담화 봤냐? 안 봤답니다. 총리가 싸가지가 이렇게 없어요. 직접적인 상관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오전에 담화한 거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봤대요. 참, 그 애봉 아버님은 참 당당해. 네. 우리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님도 이분도 어머니한테 살짝, 많이 맞아가지고 살짝 의심스러워. 살짝 그 네. 구타성 치매가 온 것 같아요. 의심스러워. 예. 그래서 우리도 얘기했던 얘기했던 거. 김영선 회 줘라. 영선이 고기 주지 말고 회 줘라. 수돗물도 먹고 다니는 애인데 꼭 회를 줘라라고 얘기한 녹취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건 또 안 들린다네요. 네. 어르신이 눈도 침침하시고 귀도 안 들리시고 그러면서 따박따박 말대꾸는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요. 어. 그게 폭력성 치매 어르신들의 특징이잖아. 응. 이런 분들은 때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답이 제대로 나오는데 관련한 영상 그리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워낙 우기기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통화 녹취에서 윤 대통령 발언 중에 김영선 해줘라, 이 해줘라를 시민들이 회줘라라고 표현한다, 조롱을 하고 있다. 과거에 김영선 의원이 수산물 시장에 가서 수돗물을 떠드시니까 이번에는 해줘라 이런 비아냥을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총리가 그건 비아냥이 아니다. 그리고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잡음이 많아가지고 잘 못 듣겠더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씨. 기억이 안 난다는 거나 내기로 들었더니 바이든 날리면으로 들렸다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 귀에 그렇게 들렸다는데 본인이 말을 했는데 당신의 말한 의도와 같이 그거는 다른 의미다라고 억지로 해석받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하나뿐인 거고 나머지 놈들은 아무리 우리가 이거 해줘라 맞잖아. 그러니까 회줘라로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한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들리시고 안 보이시고 그러시면 이제 쉬셔야 된다고. 쉬셔라. 아버님 댁에. 근데 이분 사표 낸 거 아시죠? 네. 이분이 내신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상당히 사표 내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는데 사표 내고 나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 예. 사표를 낸 사람은 그러면 돈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사표 내면은 한 달 전에 저 그만둘게요라고 얘기하면 한 달 후부터는 안 나가도 돼요, 사실은. 노동법상에 한 달 전에 그만해서 회사 측에 사측에 선고하면은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표 내놓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더 악랄하게 하고 있어. 본인이 사표 낸 사실조차도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사표를 낸 게 아니라 그때 재취업을 한 걸로 생각하는구나. 리셋이 됐구나, 임기가. 그러면 총리를 2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네. 자기도 모르게. 본인은 총리인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사실 사표 낸 사람을 굳이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필요도 없는 없는 거예요. 거지. 그냥 빨리 그만두고 가세요, 집에. 왜 자꾸 돌아다녀요? 제정신도 아니고 들리지도 않는 분이.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꾸역꾸역 데려다가 이런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에휴. 참, 뭘 얘기해도, 이게 무슨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드네요. 네. 그나마 이제 유승민만이 거짓말 좀 그만해라. 김건희 유배 귀양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바른 소리를 합니다만 워낙 존재감이 없는 양반이라 진짜 이분은 명태균이 안 찾아갔던 것 같아요.
명태균조차도 명태균조차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본 거야. 그 사람은 그 딸내미 얼굴 말고는 볼 게 없는 사람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름 유승민이가 이준석을 정계에 꼽아준 사실상의 이제 정치적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아빠 친구나 마찬가지인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준석이 입장에서도 당대표가 됐을 때나 태균이 통해가지고 뭐 할 때 어떻게든 좀 줄을 좀 놔가지고 재기의 발편을 마련해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친구 아들한테도 배신당한 것 같아. 이준석이 뭐 자리를 잡으면 유승민이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뭐 기대치 내지는 예상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이준석은 진즉에 유승민을 사실상 폐기 처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중에 보수가 붕괴돼가지고 새로운 보수의 중심으로 선다고 하더라도 유승민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승민이 지금 무슨 말 했다고 해서 아무 존재감이 없잖아. 영향력이 1도 아니 그래도 정치판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반성하세요 유승민 씨. 아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와중에 금투세는 뭐 조세 정의의 문제는 니네들이 처음에 만든 게 금투세잖아. 만든다고 했던 게 니들이잖아. 지금 뭐 경제부총장 추경호나 이런 애들이 옛날에 조세 관련한 거 만들 때 금투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걸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애들은 민주당이 아니라 원래 국진당이었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몰아세우면서 금투세 폐지를 반대했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었던 민주당한테 이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거야. 근데 애초에 금투세를 기획한 거는 국짐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이거를 기획을 했던 거란 말이지. 근데 고심 끝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찬성론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현재 증시 현황이라든지 하긴 주가 조작을 해갖고 23억을 받아도 세금 한 푼을 안 내는 심지어 수수료까지 돌려받는 이런 주가 조작꾼이 죄를 안 받는 나라에서 금투세를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금투세 관련된 어떤 폐지 여론을 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하자마자 바로 여기에 조세 정의를 갖다 끌어다 대는 거예요. 재정 문제를 갖다 끌어다 댑니다. 모든 걸 지들이 만들어 놨던 거를 갖다가 문제가 생겨 부작용만 생기면 이거 다 민주당이 한 거라고. 문재인 정부가 한 거라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투세가 아니 걷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조세 정의가 위협받을 거면 차라리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고 그만큼 국민들한테 소득세를 줄여주는 게 정상적인 국가가 생각해야 되는 세제 대안 아니겠어요? 계속 돈 많은 그 법인들에 대한 세금은 몇십 조씩 깎아주면서 서민들이 부담하고 유리직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종소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들도 과도하게끔 돈을 걷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럼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논리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들이 나라 망친다, 경제 망친다, 포퓰리즘 한다 이런 걸로 쓰여진다고 하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금투세 하겠다 그랬더니 민주당에 그렇게 욕을 하던 언론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걸로 갖고 그렇게 막 이빨을 세우면서 당내에서는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폐지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조세정이 들고 일어났고 민주당이 나라 망친다. 민주당이 정부야? 정부 여당이냐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만들었냐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